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별의 연주 시차와 거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차라는 게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이해하고 가시겠습니다. 시차는 보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가운데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라는 물체를 관측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위치에서 관측했을 때 이 나무는 5개의 건물들 중에서 어떤 건물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요 5번째 건물 앞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A에서 관측했을 때 이 물체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진짜 위치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겉보기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에서 관측했을 때 겉보기 위치는 요거예요. 마치 이 건물 앞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관측자의 위치를 B와 같이 바꾼 다음에 똑같은 물체를 관측을 하면 이 물체가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B에서 나무를 관측을 하면 마치 첫 번째 건물 앞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B에서 관측했을 때의 겉보기 위치는 요곳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물체를 관측한다 하더라도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지면 그 물체의 겉보기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때 관측 지점 두 곳과 물체 사이에 요 각도 있죠? 요만큼 각도, 각 A, 물체 B에 해당하는 요 각도를 우리는 시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괄호 1번에 조금 더 정돈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지면 물체의 겉보기 방향이 달라져요. 자, 이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가 이루는 각도, 이것을 시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각도값, 시차값은 관측자로부터 물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따라서 시차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자, 물체가 더 멀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별표를 칠게요. 이게 나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더 멀리 있는 물체를 A에서 관측을 하면 마치 요런 배경 앞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똑같은 물체를 B에서 관측을 한다면 요런 배경 앞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이 물체의 시차는 요만큼 값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수록 이 시차가 벌어지게 되고요. 멀리 있는 물체를 볼수록 이 시차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측자로부터 물체 사이의 거리와 이 각도인 시차값은 반비례 관계에 해당합니다. 괄호 2번 한번 보실게요. 물체가 관측 지점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시차는 커지고요. 반대로 멀리 있으면 시차는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값은 거리와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바로 지구로부터 관측할 수 있는 이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측정하는 데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과학자들은 별의
연주시차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이 연주시차 값을 이용하면 별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의 연주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지구에서 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겉보기 위치를 찾아내서 시차값을 지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밤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S라는 별이 있고요. T라는 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이걸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은 1년에 한 바퀴입니다. 따라서 지구가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반년인 6개월에 해당합니다. 자, 이때 A 위치에서 별 S를 관측을 해요. 그러면 밤하늘에 별 S가 어디 떠 있는 것처럼 보이냐?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S를 A 위치에서 관측했을 때 겉보기 위치다 라는 의미에서 SA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런데 6개월 뒤에 지구가 요만큼 공전을 했습니다. B의 위치에 왔을 때 똑같은 별을 관측하면 이 별은 밤하늘에 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S라는 별을 B 위치에서 관측한 겉보기 위치다 라는 의미에서 SB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이때 SA와 SB 사이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은 다음에 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어디 각도를 측정하냐? 각도 ASB를 측정하는 겁니다. 요만큼에 해당하는 각도를 측정해줘요. 이 각도가 바로 시차입니다. 6개월간의 시차예요. 자, 그런데 이 값의 절반 값인 요만큼 각도를 과학자들은 별의 연주시차라고 정의하였고요. 이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이 S라는 별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별 T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T라는 별을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관측을 하면 밤하늘에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 거기다가 쓰겠습니다. T라는 별을 A 위치에서 관측했을 때 겉보기 위치라는 의미에서 TA라고 적을 거고요. 6개월 뒤에 지구의 위치가 B로 바뀐 상태에서 똑같은 별 T를 관측하면 겉보기 위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T라는 별을 B 위치에서 관측했을 때 겉보기 위치다 라는 의미에서 TB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보조선을 긋고요. 이 보조선이 이루는 요만큼 각도, 요것이 바로 시차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시차의 절반 값인 이만큼 값, 이것이 바로 별 T의 연주 시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주 시차 값을 활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이 가까울 때는 시차와 연주 시차 값이 크지만 별이 더 멀리 있으면 시차와 연주 시차 값이 줄어들죠. 이것을 활용하면, 즉 연주 시차와 별의 거리는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하면 지구로부터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별의 연주 시차가 뭐냐면 6개월 간격으로 지구에서 별의 시차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의 2분의 1,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해서 그것을 연주시차라고
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상에서 S라는 별의 연주 시차는 각 A, S, B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고요. T라는 별의 여기 있습니다. 연주 시차는 각 A, T, B의 절반 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연주 시차 값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연주 시차의 단위는 우리가 각도는 몇 도를 사용하죠. 그런데 별은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가 필요해요. 과학자들은 요 기호를 우리는 도라고 읽죠. 1도를 60등분을 해서 요런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요 기호는 분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1도는 60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호 뭐라고 했죠? 분이라고 했죠. 1분을 또 60등분을 해서 요런 기호, 그러니까 프라임을 2번 연속으로 쓴 요런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라고 읽어요. 1분은 60초입니다. 결국에 1도는 몇 초에 해당하냐면 3600초에 해당하는 값인 거죠. 이때 연주 시차의 단위로서 무엇을 쓰냐면 바로 땡땡 초 이것을 사용해 줍니다. 이 초가 연주 시차의 단위로서 사용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하는 각도, 몇 도, 90도, 80도 이런 도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 1도를 3600등분을 해서 나눈 초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주 시차 값을 거리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로 계산을 해내자라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여러분 이거 프라임 2개 연속해서 위첨자로 쓴 이 단위는 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생각해 볼게요. 연주 시차가 1이에요.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별까지의 거리도 얼마가 나와요? 1이죠. 이때 이 값의 단위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 쓸 때는 PC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파섹이라고 읽습니다. 파섹. 자, 그래서 다시 위로 가서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이해해 볼게요. 여기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관측한 별이 있습니다. 자, 이때 태양에서부터 만약에 지구가 여기 하나 더 있었다면 그림상에 있었다면 요만큼 이동하는데 6개월이 걸렸을 거고요. 6개월 사이 간격으로 별을 측정한 다음에 그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각도를 측정해내면 이것이 바로 연주 시차에 해당하죠. 이때 이 연주 시차 값이 1초일 때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 이만큼이 얼마냐면 바로 1파섹이라는 겁니다. 자, 1파섹을 보통 천문학에서 거리는 광년이란 단위를 쓰죠. 1파섹을 광년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대략 이거 이퀄 아니고 요렇게 점점 2개를 어긋나게 표시해서 대략이라는 의미의 기호를 써주세요. 대략 3.26 광년입니다. 3.26 광년.
light year이니까요. ly라고 보통 표시를 해주고요.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ly, 이걸 읽을 때는 광년이라고 읽어줍니다. 광년은 자 빛에 의한 거리거든요. 1광년은 1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를 1광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파섹에 해당하는 거리는 대략적으로 3.26광년 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3 곱하기 10의 13제곱 킬로미터 정도의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연주 시차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연주 시차 분의 1을 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수치로 계산하고요. 그 단위로 파색을 붙여준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별의 연주 시차와 거리가 나와 있어요.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은 무엇이죠? 바로 태양입니다. 자, 그런데 태양을 제외한다면 제일 가까운 별이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라고 해요. 연주 시차는 0.77초이고요. 0.77분의 1을 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그 값은 1.3 정도가 되고요. 단위는 파섹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리우스라는 별은 연주 시차가 0.38초이고요. 0.38분의 1을 하면 거리가 2.6 파섹이 나옵니다. 견우성이라고 불리는 알타이르는 연주 시차가 0.19초고요. 0.19분의 1을 하면 5.1 파섹이 나옵니다. 직녀성이라 불리는 베가 별은요. 연주 시차가 0.13초고요. 거리가 7.8 파섹입니다. 스피카라는 별은 연주 시차가 엄청 작네요. 0.013초에 해당하고요. 거리가 80 파섹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주 시차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럴수록 거리는 어때진다?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연주 시차와 거리는 반비례 관계다 라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들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별의 연주 시차와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